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훈 박사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억지로 눈을 꽉 감고 침대에 뻣뻣하게 누워서 자야 한다 주문을 외우며 몸을 매트리스에 꾹 누르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도 해보고, 양도 세어보고, 조용한 음악도 틀어보고, 머리맡에 수면 보조제까지 놓아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자려고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잠을 더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럴까요? 사람 몸은 참 신기합니다. 보통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죠? 아이들에게 빨리 자라 하면 절대 안 자려고 버팁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자는 행위에 엄청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뇌를 더 깨워버립니다. 이것을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얼른 자야 돼 하면서 몸을 뒤척이거나 억지로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어진다거나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심장 박동이 살짝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할까요? 지구상에 잠을 안 자는 생명체도 있을까요? 물고기, 곤충, 해파리 같은 친구들은 휴식과 비슷한 상태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깊은 잠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유류는 다 잠을 잡니다. 고양이도 자고 원숭이도 자고 박쥐는 하루에 20시간이나 잡니다. 왜냐하면 포유류의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를 밤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뇌 속의 노폐물, 스트레스 독소, 염증 물질은 오직 잠을 잘 때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쥐를 3일 동안 못 자게 했더니 털이 다 빠지고 면역세포가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도 못 먹고 체중도 확 빠지고 생존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잠은 생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싹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낮에는 분산되어 있던 면역세포들이 잠들면 몰아서 몸 안에 손상된 세포, 염증,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은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피부 재생도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지고 하루라도 제대로 못 자면 괜히 예민하고 피곤하고 감기 기운 있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왜 나는 누워도 잠이 안 오지? 난 왜 새벽마다 깨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물으실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원인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문제고 어떤 분들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그네슘 하나로 좋아지고 누군가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잠을 부르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왜 못 자는 타입인지 그 원인을 찾게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잠을 부르는 방법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뒤집기 방법, 역설적 의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잠을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 뇌의 긴장을 끊어주는 기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소에 자야 한다 이러면서 각성 모드로 들어간다고. 이게 불면의 시작입니다. 뒤집기 방법은 말 그대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입니다. 자려고 하지 않을수록 뇌는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눌러왔던 졸림 신호를 올려보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방 잠이 옵니다. 제가 앞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느라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전에 올린 영상 댓글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수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 잠이 잘 오는 편인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도대체 애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 몸속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듣고 나면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왔구나 하고 딱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숨은 호르몬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몸 전체에 이제 자자라는 신호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2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40대가 넘어가면 반 이상 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의 30%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잠 좀 자자라는 신호를 제때 못 보냅니다. 신호가 약해지니까 졸림이라는 느낌이 아주 늦게 옵니다. 그래서 누우면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잠들려면 몸의 심부 체온이 0.3도에서 0.5도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뇌 온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엔진이 과랄된 상태에서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셈이죠. 엔진이 뜨거우면 잠이 올까?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꼭 누우면 하루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안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의 교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 하나는 우리가 활동하고 일할 때 쓰는 에너지 모드, 즉 교감신경입니다. 반대로 몸이 쉴 준비를 하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드는 회복 모드, 즉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두 모드가 척척 바뀝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고장 납니다.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밤에도 잘 꺼지질 않아요. 저녁에 누워 있는데 신경은 아직 깨어 있어 하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 누워도 긴장이 안 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게 다 자율신경 교란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잘 자다가 새벽 3시에 꼭 깨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할당 스파이크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저녁에 간식 먹고 밥 늦게 먹고 빵이나 면 드시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놀랍니다. 저혈당이라. 위험해. 이렇게 판단해서 아드레날린을 막 내보내며 새벽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져서 깼는데 깬 김에 화장실을 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만드는 뇌파가 줄어듭니다. 이러면 잠을 자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자는 동안에도 뇌가 계속 일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너무 피곤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멜라토닌 감소, 체온 조절 실패, 혈당 문제, 자율신경 교란 등 여러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몸 안의 시스템 자체가 변해서 그런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러 이유 같아 보여도 속을 열어보면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르티솔은 몸이 긴장 상태라고 느낄 때 자동으로 나오는 비상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떨어져도 나오고 체온이 변해도 나옵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뇌는 각성 모드가 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일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깨고 깊게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죠? 그럼 코르티솔이 또 나옵니다. 아주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몸에서 코르티솔이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만 해내면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푹 자게 됩니다. 근데 박사님,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도 머리만 대면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많습니다. 첫째, 머리 대면 바로 자는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상태, 즉 수면 부채가 쌓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낮잠을 자도 밤에 잘 자는 사람은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타고나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빨리 자는 게 아니라 깊게 자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깊은 잠을 잘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코르티솔이 안 튀어나오게 할까요?
너무 재미있게도 잠을 부르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잠 안 오면 눕고 눈 감고 빌잖아요. 이게 뇌에게 가장 안 좋은 신호입니다. 침대에서 잠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침대는 잠이 안 오는 곳이구나 라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면센터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검증된 5가지 방법 중 단 2가지만 실천해도 3일 안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침대와 잠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만드세요.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 뇌는 거기를 고문실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8분 정도 지났는데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침대 위에서는 딱 2가지만 하세요. 잠, 그리고 휴식. 핸드폰 금지, TV 금지입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으세요. 내가 이제 졸리네 할 때 다시 누우세요. 이 훈련을 몇 번만 하면 내가 침대 자는 곳이라고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이건 진짜 미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잠을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지 말고 속으로 천천히 말하세요. 나는 절대 잠들지 않겠다. 오늘은 깨어 있을 거야. 이렇게 버티려고 하면 뇌가 당황합니다. 어라? 애 안 자려고 하지? 그 순간 뇌는 경계를 풀고 숨은 회로를 켜버립니다. 청개구리 같죠? 1분에서 3분만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질 겁니다. 셋째, 뇌를 지루하게 만드세요. 뇌가 지루해지면 멜라토닌이 쏟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지 말고 페이지만 천천히 넘기는 겁니다. 읽지 마세요. 그냥 넘기고 또 넘기고.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강제로 지루하게 만듭니다. 넷째, 체온 떨어뜨리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등과 어깨 쪽에 5분 이상 따뜻한 물을 대주세요.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이곳이 데워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빠져나가고 샤워 후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가 숨은 회로를 켭니다. 다섯째, 생각 끊기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생각이 나는 건 정상이다. 그리고 구름 지나가듯 바라만 보세요. 저 생각 지나가네, 이 생각도 지나가네, 이걸 인지적 분리라고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이 방법들 돈 안 드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잠 문제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네 타입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대표적인 4가지 타입을 말씀드릴 테니 체크해보세요. 1번 타입,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갈증이 나고 손발이 차거나 지가 나는 분들. 핵심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미네랄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어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셔보세요. 단,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2번 타입, 몸이 안 풀리는 분들.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항상 긴장된 느낌.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쉬는 법을 잊은 겁니다. 마그네슘,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도움이 됩니다. 몸을 이완시켜주는 라칼입니다. 3번 타입, 누워도 졸림 자체가 없는 분들. 눈은 감기는데 졸리다는 느낌이 안 오는 분들. 잠을 시작하는 신호가 약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에 깨는 분들은 멜라토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4번 타입, 새벽 2에서 3시에 꼭 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이건 잠 문제가 아니라 혈당 문제입니다. 저녁 식단과 혈당 스파이크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남들이 좋다던 방법이 나한테는 안 통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자기 전 스마트폰 보기. 99%가 하고 계시죠? 특히 스위치 같은 짧은 영상은 뇌를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밤 9시 이후엔 침대에서 휴대폰 금지입니다. 그리고 너무 긴 낮잠. 20분 이상 자면 밤잠을 뺏깁니다. 예외로 안 좋은 건 늦은 저녁 운동입니다. 늦게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멜라토닌이 뒤로 밀립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절대 늦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긴장하지 않게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편하게 누워보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훈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